네, 세월호 가족버스가 지난 11일 동안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오늘 이곳 청계광장에서는 그동안 촛불 집회를 지켜만 보던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자신들이 주최를 하고 사회를 보는 가운데 첫 번째 대중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전국 도시를 순회하면서 11일 동안 400만에 가까운 우리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 용지를 가지고 이제 국회로 특별법 관철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성격의 집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은 뭐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더군요. 우리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은 첫 번째, 유족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생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과 조사권을 갖춘 그런 특별법이 돼야겠다. 정리해드리면 유족들이 참여해야 되고 장기간 시간이 보장돼야 되고 기소권, 수사권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먼저 조속한 실종자 수습,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내는 것, 그리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놈이 입던 옷 입고 나왔습니다.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들 옷 입고 아들 바지 입고 아들 양말 신고 다닙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딱 만져보면 좋겠는데, 내 새끼가 죽은 지 88일이 지났는데 이 병신 같은 아빠는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새끼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이 병신 같은 아빠들은, 엄마들은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서명받으러 다닙니다. 책임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고 싶은데, 내 새끼가 보고 싶은데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도와주십시오. 4월 16일 자식 잃은 부모가 500명입니다.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아빠니까, 엄마니까, 내 새끼니까. 한 말씀만 좀 여쭙게. 우리 유족들 집회하시는 거 보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유족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걸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주기한 사건이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학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났음으로써 이제 학살의 피해를 받은 사람하고 학살 당사자하고 맞붙은 겁니다. 특별법도 그 첫 단계예요. 이제 싸움은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호응할 겁니다. 유족들하고 똑같이 싸움을 같이 할 거예요. 유족들이 앞장서고 전 국민들이 유족이 되는 오늘 그 시발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날이었군요. 네. 예, 그 중요한 날에도 역시 우리 백기환 선생님은 맨 앞줄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함께 보셨지요. 세월호 우리 가족들이 직접 주최한 첫 번째 국민들을 향한 집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자식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입던 옷,
아들이 혹시 냄새가 날까봐 바지, 양말까지 신고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 같은 아들을 둔 아빠 입장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데요. 88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사실조차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유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조사권이 보장되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돼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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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을 출발한 유가족들이 모여든 곳은 국회. 국민 대표들이 모여있는 이곳의 문은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 끝내 열리지 않았다. 문 밖에서 지친 몸을 누인다. 세상이 세월호인 미친 세상. 세상이 진도 체육관이다.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특별법 제정 시한은 16일. 앞으로 사흘. 진실마저 침몰하기 직전.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엄마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진도 바닷가에 처박혔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소화제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로 당신의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 가족들은 진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충분한 활동 기간의 보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 등 권한 부여,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치권의 특별 법안은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새누리당은 위와 같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 가족 측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들이 제시한 특별 법안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해야죠. 형식과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될 테고 어쨌든 핵심이 지금 조사권이냐 수사권이냐 또 기소권까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수사권까지는 관철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보통 사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갈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건 여야를 초월하는 문제죠. 그 점에서 참 정말 정부 여당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그럼 야당이 좀 여당을 같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협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좀 힘을 많이 가져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다 좋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세월호 유족의 요구가 국민의 요구와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등에 업고 관철해내야죠. 네, 때 아닌 노란 파도입니다. 바로 이곳은
국회 앞인데요. 밤새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쓴 절절한 사연들입니다. 조금 전에 밤새 이곳에서 농성을 마친 우리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말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들도 살지 않겠다, 다 함께 죽자, 뭐 이런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이 됐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들 반드시 좀 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팽목항 그 진도의 체육관을 영상시키시죠. 이 불편한 곳에서 한대짬을 또 주무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국립국악원의 그 호텔급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불편하게밖에 모실 수 없었나 하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스티로폴 한 장에 몸을 의지하고 또 불편한 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편하게 몸이라도 이렇게 불편할 망정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경찰관들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편하게 주무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가 3자 협의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달라. 하지만 새누리가 지금 3자 협의체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 참관하는 것 자체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벌써 며칠이나 지났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이 보였던 그 태도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16일이 시한으로 돼 있죠. 특별법 16일이 시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촛불 들고 모여달라는 부탁입니다. 범국민 대책 위원회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유가족들과 또 우리 세월호 아이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앉아 있는데 고발 뉴스라고 문화방송에서 쫓겨난 젊은이가 하는 방송이 있어. 뚱뚱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걸 갖다 대면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뭐 수고할 거 뭐 있나 뭐. 오늘 그 유가족들이 여기 현장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세월호 참사는 신문의 표현입니다. 세월호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학살을 당한 거요. 누가? 박근혜 정권이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상을 규명하라고 나 같은 하나비만 앞장서는 줄 알았더니 유가족들이 앞장섰어. 이것은 뭐냐? 학살당한 유가족과 학살의 원인인 박근혜 정권하고 맞짱을 뜨는 계기가 바로 오늘이요. 따라서 이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누가 물러서느냐? 학살자가 물러서느냐? 학살을 당한 유가족이 물러서느냐? 바로 이 중대한 싸움이 어제부터 벌어진 겁니다. 속수무책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던 그날들처럼 속절없이 또 하루 시간이 흐른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 거짓을 양산하던 TV는 그나마 입을 닫았다. 정치권은 마쿠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데 진실을 바라는 유족들은 이미 뒷전이다. 많지 않은 숫자. 유족들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촛불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고마운 분들이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유족 참여하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특별법을 간절히 원한다. 돈도 특례도 아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었다.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땅을 붙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 헌신짝 취급하듯 대하고 무시하고 몰상식한 의원은 저희를 조류에 비유를 하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서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한 분 한 분의 힘이 분명히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진실 밝힐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안전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내의 바람. 미동조차 하지 않는 국회. 과연 진실을 바라는 것일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유족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 충격에 상할 대로 상한 몸이지만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무려 350만 명이 염원과 의지를 담아 서명하고 청원한 가족대책위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2학년 1반 김수진 아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였는데 늦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려고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오고 단식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단식까지 왔습니다. 쓰러져서 실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91일째 되는 지난 15일. 돌아앉은 국회를 돌려앉히기 위해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350만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담은 서명 용지가 도착한 것이다. 성형없이 진상을 조사할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처럼 살 수 없습니다.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4.16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기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350만 시민 서명을 담은 416개의 서명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백록항에서 시작된 350만의 간절한 염원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4.16 특별법 국민 서명이 2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국민 수립일에 수많은 국민 서명이 있었지만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에 타고 있던 우리들의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416개의 종이박스에 담긴 350만 명의 마음을 나누어 들고 국회로 행진하려 합니다. 성역 없이 진상을 조사할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350만 명의 준엄한 명령이 깃든 서명 용지는 국회로 전달됐다. 하지만 뉴스는 내일로 예정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전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을 상처내는 각종 흑색 선전이 판을 치고 있었다. 오후 들어 수업을 마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기자들 앞에 입을 열었다. 학생들은 진실을 위해 걷겠다고 밝혔다. 저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감 없이 저희들의 뜻 전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립되는 유족들의 요구와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는 걸 지켜보며 먼저 간 친구들을 위해 아이들이 나선 것이다. 힘든 상황이 전에 걸어간다는 게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학부모님도 계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진해서 갈 수 있는 애들, 학부모님이 허락하에 가는 애들만 지금 가는 거고요. 전체 인원은 한 40여 명이 조금 못 돼요. 걸어서 국회까지 하루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하는 먼 여행이다.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더니 이제 세상에서도 가만히 있으란다. 아이들은 이번에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도보 행진 이틀째. 일부 외신이 보도하는데도 대다수 언론은 침묵했다. 트위터 등 SNS를 보고 나온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 저희 엄마의 노란 소스건 회원들인데요. 거의 서울 회원들이고요. 저희 애들이 진짜 저희 애들 같아서 계속 서명 받고 이러다가 애들이 이러고 한다고 해서 응원하러 온 거예요. 직접 이렇게 따라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되게 힘든데요. 네. 그래도 애들이요 밝게 웃어줘서 좀 마음은 가볍고, 애들은 어른들만 잘해주면 애들은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문제죠? 어른들이 문제예요. 애들은 많이 밝은 모습 보여줘서 좋아요. 학생들 식사를 막 마친 시각이에요. 오후 2시가 좀 넘었는데요. 어제 5시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거의 길 위에서 하루 가까운 20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진실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어른들 한 10분 정도가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 500, 600명, 한 700명 정도 되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아이들이 처음에 웃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웃는 걸 보면서 우리들 어른들이 먼저 선다면 아이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국회로 진실을 향해서 걷는 또 장정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같은 또래 아이들이 세 명이 있거든요. 네네. 엄마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마저 길거리로 결국 어른들이 내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어른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네, 너무 가슴 아프죠. 아이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똑같은 자녀들로 우리 가슴에 이렇게 묻은 심정으로 저도 나왔는데요. 아이들은 그 어떤 친구들에 대한 어떤 저희보다 더 생생한 그런 기억, 그렇죠. 네, 들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정부에 저항하는 모습이 굉장히 뭉클했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저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걷고 계신지 우리 304명의 희생자들을 정말 위로하고 또 애도하고 또 그들이
진정하게 다시 살아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그들이 다시 망각할 때 정말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진실이 더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법이 되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의 모든 특별법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규명되고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정한 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서 정말 303명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단원고 아이들 이제 마지막 휴식 취하고요.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 걷고 있는데요. 다시 걷기 위해서 반장이 나와서 줄을 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지도자의 지시를 이행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2명의 아이들 중에서 75명의 아이들 중에서 42명의 아이들이 완주를 했습니다. 75명 아이들 전원이 이 도보를 원했는데요. 일부 부모들의 반대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단원고 아이들 거의 다가 지금 순례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반나절 만에 도착한 국회. 먼저 간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단식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국회는 아예 일찌감치 정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들을 막아선 국회 철문은 또 어떤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일까? 어쨌든 해내서 정말 아저씨도 고맙고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친구들을 위해서. 자, 너희 그 가방에다가 갖고 온 깃발들 있지? 그거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양쪽으로 좀 부모님들이 비켜주시면 이 담벼락에다가 저희들이 아이들이 쓴 걸 꽂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비켜주세요. 자,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갔는데 할 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네. 움직이지 않는 어른들을 다시 일으킬 세우는 힘을 아이들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과연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대책회의 측 박주민 변호사는 자신들이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겁쟁이이기 때문이란다. 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라고.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특별검사죠.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특별검사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 특별법도 일종의 특별검사에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뭐 산림청 공무원, 관세청 공무원 많습니다. 법률로 그 수사권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가 관여하지 않은 특별검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특별검사. 무섭겠죠. 네,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대강의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학생들 걸어와서요. 이 열리지 않는 국회 문에 아이들 마음을 담은 깃발을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4월 16일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보고 싶다. 먼저 간 친구들을 위해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손 좀 잠깐 좀. 네,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낳는다. 보고 싶다. 단원고 김다혜, 강우영, 이런 절절한 사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게, 사랑해.
하지만 이제 90일 3달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어른들의 세계는 이렇게 닫힌 문처럼 이미 세월호의 진실 따위는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견고한 이 국회 문에 이 아이들의 노란 깃발 과연 진실을 여는 폭탄이 돼줄 수 있을지, 이 진실을 향한 골든타임은 시시각각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한 2-3시간 뒤면 정치권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한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에 따르면 상당히 국민의 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의 노란 깃발이 과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세월호 앞바다에서 낯익은 절망, 속수무책 죽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국회 처리. 결국 여야 대표가 긴급 회동에 나섰습니다. 김만기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빨리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회 마당의 상황도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고. 2014년 7월 16일의 국회의 모습이었다. 대통령의 약속도, 정치인들의 득에 만연한 미소도 모두 거짓이었다. 거리에서 단식하던 유가족들은 하나둘 탈진하기 시작했고 앰뷸런스는 더디 도착했다. 차마 공개할 수 없었던 아들의 마지막 영상을 공개했지만 세상은 잠시뿐 진실 따위는 잊은 것일까. 가족들은 7월 19일 시청 앞 광장으로 국민들을 초대했다. 더 이상 힘들다고, 숨 쉴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앞줄에 유가족들이 설 것이다. 우리는 둘째 줄에 서기를 거부할 것인가? 만일 당신이 고통을 입고 앞줄에 섰을 때 아무도 그대 뒤에 서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향한 유가족들의 순례. 가만히 뒤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먼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댈 안아주고 싶어요.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을 생각이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